그래서 뭐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타사 제품을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효과를 보셔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이중으로 구매하는 걸 보면은 적어도 뭐 7, 80만 원 주고 이제 그 기성품을 구매를 하셨을 텐데 또 저희 제품을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이제 이중으로 구매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가지고는. 안녕하십니까, 브레코리아 이민수 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게 된 계기는 어저께 좀 다소 황당한 연락을 하나를 받아가지고는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제작을 했고요. 이제 요즘에 뭐 다행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무릎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본인이 어떤 치료법이 자기에게 좋은가 더 찾아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이 많이 계셔서 좋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중에 많은 이런 무릎 보호대나 이런 무릎 보조기 종류가 있다 보니까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고 접근하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무심결에 이제 그 후기만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저희 지인분 중에 이제 저희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키 그 협회 이제 위원장님으로 이제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이제 자기 지인분 중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최근에 무릎 보호대를 하나 구매하신 게 있으신데 그게 굉장히 이제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자기 보호대에도 한번 이렇게 고려해 봐라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가 문제여서 그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게 됐느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십자인대에 파열되고 그 다음에 뇌측 연골이 조금 마모가 돼가지고는 퇴행성 관절염을 갖다 겪고 계셔가지고 스키 타는데 좀 많이 불편감이 있었는데, 그 언로딩 브레이스를 갖다가 이제 착용을 했더니 훨씬 더 증상이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스키를 타실 때 물론 그 언로딩 브레이스가 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키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턴 운동이다 보니까는 무릎이 하중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물론 언로딩 브레이스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연골에 충격을 주는 걸 갖다가 조금 감소시켜 주면은 효과는 분명히 좋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무릎이 뒤틀렸었을 때 이걸 갖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이 이제 파손이 된 상태에서 스키를 타신다고 하셨을 때 그 언로딩 기능만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절골술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를 갖다가 이제 타실 때 무릎이 뒤틀림을 갖다가 많이 방지해주는 역할을 갖다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런 거냐고 이렇게 이제 납득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런 뭐 고가의 고기능성 무릎 보호대를 갖다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유튜브나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는 이제 소개를 받으셔가지고는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그 고기능성 무릎 보호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구매하실 경우에는 이중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언로딩 브레이스를 갖다가 이제 착용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미미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는 전에 이 제품을 썼었는데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미미하게 잡아주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걸 찾다가 이제 저희 걸 이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재구매하게 되었는데 조금 할인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뭐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타사 제품을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효과를 보셔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이중으로 구매하는 걸 보면은 적어도 뭐 7, 80만 원 주고 이제 그 기성품을 구매를 하셨을 텐데 또 저희 제품을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이제 이중으로 구매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가지고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조금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그러면은 증상별로 어떤 기능성 무릎 보호대를 갖다가 이제 착용하는 게 권장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영상을 보는 분 중에서는 제 자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심을 갖다가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이 무릎 보호대에 대해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조금 경험이 있다고 이제 자부심이 있기는 한 중에 하나가, 저는 2005년도에 이제 부사관을 제대를 하고 이제 이런 의료 보조기 쪽에 이제 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2006년부터 이제 그 바그지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바그지라는 곳이 이제 지금 많이 알려진 뭐 오서라는 그런 회사의 총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판 체제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3, 4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뭐 의지 보조기에 관한 그런 교육을 갖다가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는 이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갖다가 이제 교육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인가 2009년도에 제가 이제 퇴사를 한 다음에 이제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종의 무역회사이다 보니까는 해외에 많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많이 다니고, 인도, 뭐 유럽, 독일, 뭐 다양한 이제 미국까지 이제 그런 전시회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는 좀 뭐랄까 이런 무릎 보호대나 이런 의료 보조기구에 대한 좀 견문이 많이 넓어진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다쳤던 무릎이 조금 많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조금 승부수를 띄운 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제가 제 스스로 한번 뭔가 이뤄보고자 싶어가지고는 이제 2010년도에 블레드소라는 그 미국 그 무릎 의료 보조기 회사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컨택을 해가지고는 이제 국내 총판을 얻어서 이제 2011년부터 저희가 이제 한국에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는 이제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성 무릎 보호대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성장했던 과정 중에 이제 2013년도인가 15년도에 갑자기 이제 브렉이라는 회사와 블레드스라는 회사가 인수합병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미국 본사로부터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약간 놀라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워낙 그런 인수합병 그런 게 많다 보니까는 그런 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브렉 한국 총판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브렉에 있던 담당자가 이제 한국까지 와가지고는 저희 회사랑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브렉 총판을 맡고 있던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랑 이제 저울질을 했었죠. 근데 천만다행으로 이제 브렉 본사에서는 이제 저희 전문성과 이런 비전성을 보고 이제 저희가 총판을 맡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뭐 잡단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렸기는 했지만은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그런 뭐 무자격이라고 하긴 그렇고,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런 무릎 보호대에 대해서 리뷰도 많이 하고, 이런 무릎 보조기에 대해서 기능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십자인대까지 이제 문제가 있고, 스키를 타시는 분한테 이런 언로딩 브레이스를 갖다가 사용을 권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무책임한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대 손상이랑 연골판 손상이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오시는 이제 상담을 드릴 때 이제 이 경첩을 많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무릎 인대 자체는 경첩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관절과 틀리게 이제 이게 360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릎에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굴곡과 신전만 되게 돼 있다 보니까는 여기 사이에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게 이 핀 역할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핀이 헐거지거나 약해질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거나 삐걱삐걱 좌우 뒤틀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나 무릎 손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커스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요즘에 CG가 대세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림을 갖다가 이제 그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비싼 CG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무릎의 옆면을 갖다가 이제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무릎이라는 게 여기서 이 굴곡과 신전을 갖다가 이제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무릎이 하중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서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그재그로 이제 하중을 받았을 때 무릎이 이제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무릎의 동요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무릎에 관절 모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바로 연골판입니다. 연골판이 이 맷돌에 놓고 갈아 없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논문이나 이런 리서치 결과를 보더라도 이 십자인대가 파열돼 가지고는 재건술을 받으신 분들의 상당수가 조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동요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연골판에 그런 하중을 가해지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스키나 스포츠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더 빨리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더라도 피로도가 그만큼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일반 천으로 된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에만 이 포커스를 두고 이제 감싸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앞뒤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뒤틀리는 걸 갖다가 좀 효과적으로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게 뭐냐면은 이 하드타임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끈이 이렇게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천으로 된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좌우로 뒤틀림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하드타입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전으로 빠지는 거랑 좌우로 뒤틀려지는 게 확실하게 제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효과 자체는 굉장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대 손상용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뒤틀림과 전후 빠짐을 갖다가 포커스를 두고 이제 그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연골 연화증이나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이제 사용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뼈 모양이 이제 정면에서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무릎 관절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그러니까 외측 반월선 연골판과 내측 반월선 연골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간격 자체가 이제 젊었을 때나 아니면 다치기 전에는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원인과 같이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무릎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지고는 무릎 연골이 계속 마모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는 보통 이제 편측으로 마모가 일어나는데, 특히나 이제 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내측 연골이 좀 마모가 빠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관절 자체가 상대적으로 바깥쪽이나 이쪽은 좀 넓어지는데 내측이 좀 좁아지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인대 손상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가두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이 업로딩 브레이스나 이런 퇴행성 관절염 연골 연화증에 사용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점압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는 끈이나 아니면 이제 밴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이 간격 자체가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인대를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조금 약간 난해한 문제이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언로딩 브레이스를 가지고 모든 무릎 손상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큰,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제 많이 판매 비중이 높았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듀오인데, 이제 듀오 같은 경우에는 연골판 손상에 대해서 확 벌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뭐 70-80% 정도의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또 이제 십자인대나 내위측 인대를 갖다가 모두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는 멀티 유저로 조금 사용되는 제품이다 보니까는 그 제품이 좀 많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 제품이라 보시면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인대 손상용이냐 아니면은 이제 연골판의 손상에 쓰는 언로딩 브레이스냐,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보호대가 이제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짱박하게나마 이 보호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메커니즘을 갖다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혹시라도 뭐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보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유익한 영상의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